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19대 대선 전북의 선택은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도민들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보내며 정권 교체를 견인했습니다. 전북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선명한 화법과 공약이 다른 후보와 차별성을 더했다는 평가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당장 풀어야 될 숙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위기의 군산 조선소를 되살리고 오랜 지역차별로 상심한 민심도 살펴야 합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 내리던 비가 차차 그치고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19대 대선에서 전북의 선택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도민들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보내며 정권 교체를 견인했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국 최종 득표율은 41.1%. 전북에서는 이를 훌쩍 뛰어넘는 64.8%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단연 최고입니다. 득표 수에서도 전북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기와 서울, 부산, 경남에 이어 5번째로 많은 표를 몰아줬습니다. 상대적으로 유권자 수는 적지만 전국 최다 득표율을 바탕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실질적으로 견인한 겁니다. 안철수 후보는 23.8%로 2위에 그쳤고 3위는 4.9%의 심상정 후보, 그리고 홍준표 후보 3.3%, 유승민 후보는 2.6%를 얻었습니다. 치열한 접전을 벌여온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득표율은 3배 가까이 벌어졌는데 같은 호남인 전남이나 광주와 비교해도 전북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쏠리는 경향이 더 두드러졌습니다. 사상 첫 야대야, 다자구도 속에서도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사실상의 몰표로 나타났다는 분석입니다. 다른 쪽으로 계속 표가 많이 몰아갈 것 같아서 제 표를 좀 보태면 좀 더 나라 정권 교체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정권 교체 열망은 높은 투표율로도 나타났습니다. 전북 지역 투표율은 79%로 광주와 세종, 울산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높았습니다. 18대 대선에 비해 2%포인트, 17대 대선보다는 10%포인트 이상 오른 수치입니다. 전라북도 독자 권역권이라든가 새만금에 대한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의 마음을 더 움직였다 보고 서서히 가면서 이제 전라북도 도민들도 전략적 선택을 했던 것이고. 한편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에 7할을 몰아줬던 전북 표심이 이번에는 민주당과 문재인을 선택하면서 지역 정치권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저 알바하면서 최저임금을 못 받았던 적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서 최저임금을 잘 보장해줬으면 좋겠고. 자녀를 넷이나 낳았는데 교육비 부담이 엄청나거든요. 무상교육을 3자녀 이상은 꼭 실천해 주셨으면. 중형 자영업자도 같이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정한 사회가 됐습니다. 문화가 있어야 국민의 삶의 질이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낙후된 지역이 없이 모든 지역이 고루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대학생들과 젊은이들이 큰 꿈을 꾸고 공정한 사회와 정의로운 사회를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우뚝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대해 민주당 도당은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64.84%라는 전국 최고의 지지를 보내주었다며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전북 선대위는 아쉽지만 안철수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들에게 감사드리고 전북 발전에 7명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고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으며 정의당도 도민들이 보내준 응원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전북을 위해 당장 풀어야 될 숙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위기의 군산조선소를 되살리고 개최국 선정이 임박한 세계 잼버리 대회와 오랜 지역차별로 상심한 민심도 살펴야 합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입니다. 연간 8,600억 원의 수출고로 군산 수출의 20%를 담당하던 조선소가 멈춰서면서 지역사회가 급격히 쇠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협력업체는 1년 새 절반 이하로 줄었고 근로자 3천여 명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뚜렷한 조선업 회복세에도 현대중공업은 군산을 외면하고 있어 도민에게 크나큰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군산조선업의 몰락을 막기 위해 공공선박발주와 자금 지원이 시급합니다. 공공선박의 조기 배정, 또 균형 있는 배정을 통해서 군산조선소를 정상화시키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조속히 이루어져서 전북이 사활을 건 세계잼버리 대회 유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개최국이 결정되는 아제르바이잔 총회까지는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 대회 유치 성사 시 전 세계 5만여 명의 청소년이 전북을 찾아 80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유치 전망은 안개 속입니다. 최순실 사태로 정부 지원이 주춤한 사이 경쟁국인 폴란드가 전현직 대통령을 앞세워 기세를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원국의 표심을 흔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필요합니다. 복잡한 국내 정세로 인하여 국가적인 홍보가 부족했던 게 현실입니다. 이제 오늘 취임하신 대통령께서 새만금 잼버리 개최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지고 고질적인 전북 소외도 이번 정권에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전액 국비 지원으로 약속했다 지방비 절반 부담으로 바뀐 지덕권 산림치유원 사업, 공수표로 끝난 부창대교 건설 등 도민을 우롱하는 정부 정책 근절에 대한 목소리가 높습니다. 호남권에서도 또 우리 전라북도는 그 중에서도 차별을 받았었습니다. 예산이라든가 인재라든가 모든 면에서 독자권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기대 속에 출범한 문재인 정권이 도민의 아픔을 달래고 수건을 풀어줄 수 있을지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취임식과 내각 인선까지 일사천리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총리와 비서실장의 전남 출신이 기용되자 도내 정치권이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탕평 인사를 기대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걱정이 커지는 형국입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이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총리 내정자를 발표했습니다. 국민 대통합을 위해 전남 출신인 이낙연 현 전남도지사를 발탁한 것입니다. 국무총리 후보자에 이낙연 전남지사님을 지명합니다. 비서실장도 전남 출신인 임종석 현 서울시 정무부시장입니다. 호남을 배려했다고 하지만 그 속에 전북은 없었습니다. 전북 출신이 중용될 것으로 내심 기대했던 민주당 도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대통령도 아닌 영부인의 감사 전화밖에 없었다는 궁색한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영부인 김정숙 여사님께서 전북이 전국 최다 득표율을 해준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한다. 그 도민 여러분께 좀 꼭 전해달라. 전국 최고의 지지를 보냈지만 호남이라는 말에 희석돼 버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도당의 꿈은 여전히 소박했습니다. 임기 동안에 많은 분들이 등용이 될 거라고 봅니다. 과장, 국장들이 많이 양성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허리를 다시 복원하는 일이 전라북도와 상공회의소도 성명을 내고 또다시 역차별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시절 전북은 장관은 없고 차관만 4명으로 전체 3%에 그쳤고 이명박 정권에서는 장관 1명에 차관 6명으로 5%도 차지하지 못했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된 가운데 도내 선거사범 수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이번 대선에서 현재까지 42건, 44명을 입건해 1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며 34명을 계속 수사 중입니다. 유형별로는 현수막 훼손이 24건, 57%로 가장 많았고 흑색 선전과 인쇄물 배부가 각각 4건과 3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대통령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전북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는데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매번 호남이 아닌 전북을 강조하는 선명한 화법과 공약이 다른 후보와 차별성을 더했다는 평가입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전북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전북과 함께 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대통령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2번을 포함해 올해만 4차례나 전북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 호남이 아닌 전북을 강조하며 민심을 파고들었습니다. 이제 전북은 전북이라는 말들이 왜 나오는지 그 심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호남의 수도 소화가 되는 이중의 상실감과 아픔, 제가 전북의 친구가 돼서 풀어가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인사와 정책 면에서 소외받은 전북을 위로하며 선명한 공약으로 가려운 곳을 긁어줬습니다. 청와대에 새만금 사업 전담 부서를 만들겠습니다. 정권교체와 인사탕평, 일자리 혁명으로 전북의 상실감을 해소하겠습니다. 전북의 삶을 바꾸는데 반드시 성공해내겠습니다. 선거 때마다 전략적 선택을 해온 전북의 표심을 잡기 위해 전북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더 이상 전북의 아들, 딸들이 이력서, 주소지를 썼다 지었다는 일 더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의 힘이 필요합니다. 전북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전북을 꼭 챙기겠다는 다짐은 결국 전북의 민심을 흔들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이후 진보 세력이 10년 만에 배출한 대통령입니다. 전북 도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는 공통점도 있는데요. 전북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예측해봤습니다. 이종휴 기자입니다. 전북 도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된 뒤 7차례나 전북을 방문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당시 필요성 논란을 빚던 전주권 공항의 건설을 약속하고 2002 월드컵 개최 도시에 전주를 포함시키는 등 전북에 애정을 갖고 지원했습니다. 전라북도는 군산항 같은 좋은 항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중무역에 있어서도 크게 기여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진보적 철학 때문에 새만금 개발에 미온적일 것이란 예상과 달리 여러 차례 새만금에 관심을 피력했습니다. 또 수도권 규제를 강고하게 유지해 수도권의 기업들이 지방으로 눈을 돌리게 했고 덕분에 지역의 기업 유치가 비약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혁신도시라는 이름으로 전부 지방에 이전을 시키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건 어느 때 봐도 그 지방 친화적인 산업 정책을 많이 썼다. 반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딴판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전북 혁신도시로 오기로 돼 있던 토지공사를 주택공사와 통합한 뒤 경남으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탕평을 약속하고도 전북 인재 등용을 철저히 배제하는 등 전북과 호남 차별의 상징 같은 정부였습니다. 수도권 그 규제 완화를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살살 완화시킴으로써 지방의 기업들이 오히려 수도권으로 역류하는 현상까지 오히려 가져온 현상들이 있었죠. 문재인 대통령은 호남 차별 해소 같은 지역 배려와 함께 지방 분권과 수도권 규제 강화처럼 지역 정책의 철학을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같이 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제3기 민주정부는 참여정부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발전된 국가균형 발전 그리고 지방 분권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약속드립니다. 10년 만에 탄생한 진보 정권 시대에 지역, 특히 전북이 새로운 발전과 성장의 전기를 맞게 될지 주목됩니다. 감사합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현실화하기 위해 전라북도가 관련법 개정에 나섭니다. 전라북도는 정부 주도의 새만금 매립과 전담부서 설치, 연기금 전문 대학원,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법 개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새만금 기본계획 수정,
금융중심지 지정 등은 시급히 정부 계획에 반영시키고 탄소 특화 국가산단과 안전보호 융복합 제품산업 육성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고창군이 해양 환경교육으로 무료 갯벌 체험 행사를 실시합니다. 임실군은 지역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 사업을 확대 추진합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고창 해양 환경교육 바다를 봄이 정부의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갯벌의 지형과 지질, 생물 등을 알기 쉽게 제공하는 교육은 유치원과 학생, 관광객 등으로 구분해 실시되며 람사르 고창 갯벌센터에 예약하면 모든 프로그램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해양과 환경을 체험하면서 재밌게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고창 갯벌 생태 관광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임실군이 교육으로 미래를 열기로 하고 교육환경 조성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이를 위해 성적 우수 학생 등의 장학금 지급을 늘리고 서울 장학숙을 건립한 데 이어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국립교육원인 봉황인재학당을 내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봉황인재학당을 건립하고 다양한 교육 정책을 펼쳐 교육 때문에 다시 찾아오는 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순창군은 오는 10월 열리는 올해 제12회 장류축제 주제로 세계인의 일품 소스 전통장을 선정하는 등 축제 포스터와 프로그램으로 12건의 창작 아이디어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진안군은 대표 특산물 축제로 자리 잡은 홍삼축제의 홍보대사로 20살 이상 65살 미만 30명의 해설사를 운영하기로 하고 오는 26일까지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진안 홍삼 축제의 서비스 향상과 진안 홍삼 홍보를 통해 진안의 대표 축제가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주군 인구가 꾸준히 늘면서 10만 군민 시대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올 들어 4월까지 완주군의 인구는 9만 5,800명을 넘어 작년 말에 비해 358명이 늘었으며 현재의 인구 증가 속도가 이어지면 내년 말 10만 명 돌파까지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금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전 10시 반쯤 전주 효자동에서 80살 A씨가 우체국 직원을 사칭한 남성에게 속아 은행에서 인출한 5천만 원을 집안에 놔뒀다 도난당했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범인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영국의 재즈와 팝을 가까이 즐길 수 있는 공연이 내일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마련됩니다. 중국 후난성 기예단의 서커스 종합 공연이 모레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무료로 펼쳐집니다. 아시아나 국제 단편 영화제 익산 상영회가 오늘부터 나흘간 익산 공공영상 미디어 센터에서 열립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 내일부터 순교 양력 등 동학혁명 관련 유물을 전시합니다. 이은숙, 이윤정의 피아노 듀오 리사이틀이 내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공연됩니다. 2017 전북 열린 일자리 채용 박람회가 오늘 전주대학교 희망홀에서 열립니다. 동학혁명 123주년을 맞아 제50회 황토현 동학농민혁명 기념제가 내일부터 사흘간 정읍시 일원에서 열립니다. 익산 서동축제가 내일부터 14일까지 서동공원과 금마면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익산 혁신교육특구 아카데미가 오늘 속리문화예술회관에서 나태주 시인 초청 강연으로 진행됩니다. 정읍 기적의 도서관은 오늘 자연과 함께 자란 아이는 다르다라는 주제로 부모 교육을 운영합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 내리던 비가 차차 그치고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나타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7도, 완주 26도 등 어제보다 10도가량 오른 24도에서 27도의 분포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